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2023년 연세의대 외과학교실 새내기 전공의 강사 캠프에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실의 외과 총무를 맡고 있는 간담체외과 부교수 한대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저희 교실의 주임 교수님이신 김경식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께 환영 인사 및 교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인사만 먼저. 잠깐만요. 예, 바쁜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우리가 새내기 전공의 강사 캠프를 올해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알찬 프로그램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특히 우리 허혁 교수님하고 전공위원회 강사의 우리 김효일 교수님께서 주축이 되셔서 프로그램을 잘 짜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미흡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내년에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 있다가 또 제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 구현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번 시간 이틀 동안 마음껏 누려주시고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꼭 돼서 업무하시는데 불편 없도록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먼 길인데 직접 운전해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좀 저희 전임 주임 교수님, 이시계과 김명수 교수님 모시고 또 환영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음에 익숙하게 자주 뵀던 분들도 있겠고, 저는 이시계과의 교수로 있는 김명수라고 하고요. 바로 전임 주임 교수를 4년 동안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우리 김경식 주임 교수님으로 이제 임무가 이제 넘겨진 상태입니다. 어, 지금 총무께서는 먼 길 여기 오냐고 무지 힘들었지 않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동네는 거의 제가 자주 오는 동네라서 그렇게 멀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의과대학 행사 때문에 자주 오는 장소라서 제가 차를 몰고 혼자 많이 왔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이 캠프를 하는데 이 정도 거리에 오는 거는 크게 저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으로서는 생애에 한 번밖에 없는 캠프를 시작하는 자리인데 제가 한 70km 달려서 오는 게 크게 대수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다음에 외과학교실에 전공의로 일단은 시작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전공의 과정을 다 끝나고 이제 막 전문의를 따셨는데 좀 윗사람 눈치 안 보고 편히 좀 지낼 줄 알았더니만 결국 교실의 맨 막내로 들어오게 된 강사 여러분들한테도 일단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딱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전공의를 하든 강사를 하든 이 외과 교실에서 있는 동안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실력을 키우세요. 이제는 실력 없는 사람은 아무데도 자기 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의를 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펠로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범위 안에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힘이 커져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커지지 않으면은
3년이라는 전공을 해서 전문의가 돼도 아무 능력이 없고요. 강사를 10년을 해도 교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새내기로서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마음 가져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본인의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조금 진부하긴 얘기긴 한데 특히 이제 전공의한테 이제 해당되는 건데 사실은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이제 강사분들이 앉았고 이쪽에 이제 전공의들이 앉았죠. 전공의 여러분들은 아마 서로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전공의 여러분들은 이제 한 배 탔어요. 주위에 있는 같은 동료를 절대로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배가 침몰해도 같이 침몰한 거고 쾌속선으로 달려가도 같이 쾌속선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동료를 블레임하거나 나만 돋보이게 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누구를 배척하거나 그렇게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는 거는 내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기하고 열심히 같이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오늘 캠프하면서 1박 2일이고 아마 저녁에는 또 좋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동기들하고 서로 통성명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사 선생님들은 이미 많이 이제 세파에 물들였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연태까지 자라는 과정이 다르시니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 많이 알아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실력 키우시고 주위 동료와 같이 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 외과 교실의 모든 그 과정을 무사히 마쳐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주 큰 사람이 돼 있을 거고 아주 멋진 사람이 돼 있을 거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장한 모습을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하고요. 윤호수 교수님 정말 값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주인 교수님께서 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 여러분에게 저희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띄우는 게 잠깐만 이게 되지? 그러니까 바뀌었나 봐. 네, 그러면 우리 한대훈 총무님께서 준비해 주실 동안에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지금 저희 이제 강사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전공에 하시고 강사가 되셨고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처음 오시는 강사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을 하시고 레지던트 되시는 분도 있지만 외부 오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병원이 너무 크다 보면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냥 얼핏 하는 경험으로 보면 뭐 한 달 동안 야식을 한 번도 못 먹은 사람도 있고 길을 잊어버려서 뭐 하다 보니까 뭐 업무가 둔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혼돈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강사 선생님이 되신 분들한테 나도 저렇게 하면 강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모티베이션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이게 만든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항상 저희 학교에서는
그다음에 우리 세브란스에서는 역사랑 전통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 세브란스하고 외과학 교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이제 저희 세브란스는 이제 1885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외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왜 시작이 되는지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역사 그러면 외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0년에 제가 처음으로 전임 강사가 돼서 이 책을 만들 때 맨 밑에 꼬라박이었지만 하여튼 이런 거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왜 1885년이냐 하면 그 알렌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884년에 한 150년 전이죠. 한국에 오셔서 일을 하시다가 그때 이제 갑신정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민영익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명성황후의 조카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갑신정변 와중에서 칼에 좌상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가시면 종합관이 있는데 종합관 3층에 가면 그 그림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시간이 되시면 그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외과 수술을 해서 그때는 이제 한의였기 때문에 한의에서는 수술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서양 의학하고 한의하고 가장 큰 차이는 수술적 기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봉합을 해서 환자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니까 명성황후의 남편이 고종이죠. 그래서 고종 황자께서 이제 광해원을 설립하게 돼서 1885년 그래서 저희가 4월 10일 날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에 이제 이게 그 제동 지금의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 재중원 첫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움직이면서 그거가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가 되어 있고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이 홍영식이라는 분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홍영식이 갑신정변에서 이제 죽었거든요. 반역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죽으면서 그 집을 갖다가 했는데 이 집에서 뭐 거의 뭐 이제 이 범인들을 체포하고 막 이러면서 식솔들이 그리고 다 옛날에는 이렇게 반역하다가 하면 그 역적이 되니까 집단으로 이렇게 독극물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 피범벅이 된 집이라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정황제가 이 병원을 그러면 니네 선교사들이 병원으로 써라. 그래서 받았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 병실, 일반 병실, 여기 외과 병실 이렇게 굉장히 했고 외래 진찰소 뭐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알렌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시면 이분이 이제 1884년에 오셨고, 뭐 아까 말씀드린 미용익 이런 거 치료하셨고, 광명 설립하셨고, 그다음에 이분이 미국 외국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시면서 대외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그 일본하고 이렇게 협정을 하면서 일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반대하다가 이제 파면이 됐고 하여튼 이분이 처음으로 이런 광해원을 설립하게 됐었고 그때 고종 황제가 거의 그 독극물에 대한 독사 위협이 있어서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밤범을 당직을 쓰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알렌이 이제 그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2대째 오신 분이 이제 헤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근무를 하시다가 이질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얼마 일을 못했지만 하여튼 그래도 계속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일대 알렌이 있었고 이때 이제 헤론이 있었고 이 세 번째 빈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선교의 목적이 있었지 그 환자 보고 병원에 대한 별로 큰 의미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비슨이라고 이제 와서 저희 여러분 이제 보시면 저희 러들러 건물 앞에 에비슨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에비슨이 있고 그래서 이름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알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들이 신촌에서 만날 수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에비슨이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환자 진료를 했고 특히 이렇게 말 끄는 사람이 백정의 자식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의과대 학생을 만들었고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이제 2대 그다음에 저희 연희 전문 이런 거 전부 다 통과하시는 이제 그 학장 교장의 역할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서양의 의학이 들어와야 되는데
책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국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외과학 무슨 이런 안과. 근데 지금 이 외과 책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복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사진으로 남아있는 사진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인 교육을 하고 휴게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에비슨 선생님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다른 데들은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저희는 한국 교장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기틀을 만드신 분이 에비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알버트죠? 거기 아프리카에 가셨던 생각이 갑자기 슈바이처 그래. 슈바이처나 에비슨이나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었는데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가서 절대로 그 아프리카 사람한테 넘겨주질 않았어요. 독일 사람들이 다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에비슨은 이제 한국 사람한테 연결해서 지금의 우리가 이 기틀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슈바이처랑 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료하시는데 보면 이 당시에 이렇게 이터 갖고 마취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인투베이션 하고 서큐트 쓰잖아요. 이게 클로즈 시스템인데 이때만 해도 이터로 이베페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보면 마스크 쓴 사람 하나도 없고 장갑 낀 사람도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장갑도 안 끼고 수술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기계들을 보면 지금이나 쓰는 기계들이나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에비슨이 1899년에 이제 미국으로 캐나다 원래 캐나다 분이셨거든요. 안식년으로 돌아갔고 이때 뉴욕에서 만구 선교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다 미셔너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그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연에서 요 세브란스라 하시는 분이 you are no happier to receive it than I am to give it 이란 얘기를 하면서 25,000불 지금의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기부해서 이런 건물이 생겼고 이게 이제 1904년에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세브란스에 건물 세울 때 했던 이제 그 사진들이고요. 이렇게 초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대환 강무 몇 년에 뭐 이렇게 해서 와서 해라. 그래서 이렇게 뭐 지니까 남대문 밖에서 세브란스시 기념병원을 지니까 참석해달라. 이게 1902년에 이렇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0년 전 일이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보면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남대문이거든요. 지금의 남대문이 1910년에 남대문 성곽이 있었는데 그걸 다 헐었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헐면서 남대문만 있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여기 보면 전차들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다니는 양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908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있었고 여기 보면 허허벌판이었고 그때는 서울역이 없었거든요. 서울역에. 그래서 서울역이 없는 이런 헐벌판이고 이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풍차 같은 것도 이렇게 뭐 거의 뭐 서양식의 건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미국인이 지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표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비슨 선생님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후학 양성하고 이제 사람들을 양성했던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과학 교실도 이거에 전통에 맞춰서 사람 인재 양성을 가장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08년에 저희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지금 세브란스 의학전문대학에서 7명이 졸업을 하셨고요. 이때 보면 대부분 외과 뭐 그다음에 뭐 여기 박세영 선생도 외과 근데 박세영 선생은 그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똑똑해서 이분을 이제 의사를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 의사 면허 1번부터 7번은 여기 이제 계신 7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졸업하신 분 하나의 면허 그 졸업장을 보면 내과, 외과 및 산부인과 전 과목을 다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조금 서브 스페셜이 되지만 의학사는 전부터 전 과목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졸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김필순 선생님이 한국인
최초의 외과 의사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썼던 게 이 외과학 총론입니다. 이 책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책이 있었다는 건 있는데 책이 없어져서 하고 이때 이제 이런 책을 1910년에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100주년 기념 외과 책을 한번 우리 학교에서 만들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작업들은 아니라서 시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제 전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러들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게 이제 러들러가 누구냐 하면 그 세브란스 씨의 비서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그분의 동생이었어요. 남동생. 그래서 세브란스 씨가 건물을 지어서 세브란스 병원을 하니 주치를 누가 하나 가야 되는데 이제 누나가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러들러한테 너 같이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가는데 이제 그때 한국은 갈 데가 못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세브란스 씨가 러들러 선생님한테 뭐라 했냐면 너 가서 내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인도를 보여줄게. 그럼 같이 가자. 근데 한국은 갈 데가 아니고 인도, 일본, 중국은 굉장히 선망의 도시였거든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이제 따라오셨다고 합니다. 이때 한국을 보고 너무너무 이게 자기의 본인이 가서 일해야 될 곳이라는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2008년에 다시 돌아간 다음에 거기서 부인을 그때는 결혼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부인을 그 간호사 선생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을 만들어서 결혼해서 간호사가 돼서 둘이 같이 옵니다. 그게 이제 1912년 서울에 도착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지 않고요. 황해도 재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선교를 했거든요. 거기 이제 부인하고 같이 있다가 부인이 맹장염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수술을 못하니 마취를 못 거니까 수술을 못하니까 이분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인이 맹장이 터진 거를 수술을 하시고 이제 터졌으니까 병원에 오래 있게 되다 보니 이제 여기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근무지로 옮기게 되고 1913년에 외과학 교실을 창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2년부터 38년 은퇴할 때까지 거의 한 26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 외과학 교실 연구부장 뭐를 갖다가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이제 진료하는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나도선 너들러섬을 나도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리고 이분의 이제 제자들이 고명우, 이용설 다 이제 한국산 분들이 다 조수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 이제 러들러 교수님이고 이용설 선생님, 이제 고명우 선생님이 1926년에 이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러들러 선생님이 굉장히 어, 다양한 업적을 내셨는데 이제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선교를 하게 되면 선교에서 돈을 지급받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서들을 다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떤 병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1912년부터 26년까지 세브란스 병원과 조선 총독부 의원 지금의 이제 서울대 병원 전신들입니다. 거기서 하체 부검을 했는데 그때 보면 세브란스 병원이 굉장히 많은 부검을 했거든요. 근데 조선승복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5개, 조선승복에 3명의 담소증이 있어서 한 2.9%의 유병률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1916년부터 1926년까지 16년 동안 이제 수술한 것들을 보면 이 부분 보면 제너럴 오퍼레이션이 한 500개 정도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수술한 게 한 43개, 배를 연 거. 그다음에 보면 이제 돌 있는 건 하나. 뭐 이렇게 있었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외과 1년 차로서 아마 전공의 선생님이 맞추신 강 선생님들은 뭐 하루에도 담낭 절제 수술을 뭐 10개씩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 그 장비들도 부족하고 해서 이런 식의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1925년 논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간 농양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수술적 치료를 했고 뭐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925년 논문인데 거기 이렇게 사람들 사진을 실어서 올렸거든요. 보면 간이 이렇게 있었고 뭐 이게 째가지고 여기다 꼬매놓은 거 자리 여기 있는 자리 여기 가슴에 뚫어가지고 그
골은 빼내고 뭐 이랬던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보면 지금 보면 되게 무식한 거 같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선도적인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3년에 이제 이런 논문들을 썼는데 이게 뭐 빼내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바늘도 그 당시는 지금 보면 뭐 플라스틱 바늘도 있고 여러 가지 바늘도 있고 그때는 다 쇠침이었거든요. 쇠침으로 뽑아내는 거였거든요. 유리로 해갖고 이제 그렇게 뽑아내는 방법 있었고 요 이메틴 주사법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그 치료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23년 서저리 SGO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그때 간노냥 100개를 이제 보고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국하고 우리나라 거랑 이제 비교를 했는데 간경화 그러니까 복수 차는 거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미국은 대부분 보면 그 카디악 심장 때문에 생기는 어사이티스가 많았는데 저희 나라는 리널 디지즈가 많았고 결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보면 어, 복막 결핵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과거에 한 150년 전에 이렇게 많았고 이런 수술법들이 되게 많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런 수술은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책으로 남아 있는 이런 수술을 이제 하셨다고 하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위암에 대한 최초 보고가 러들러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929년에 차이나 메디칼 저널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영국 선교사들은 홍콩을 지점으로 해서 와 있었고요.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와 있었거든요.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홍콩이. 그래서 차이나 메디칼 보드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그와 있는 선교사들은 그쪽에다 논문을 투고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그 하고 조선성북부 병원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그 일본 사람들이 냈던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920년 있는데도 20년, 30년에도 이렇게 학술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 만 명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22년부터 24년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숫자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 위암, 자궁암, 이제 그 성기, 그다음에 유방암, 피부암 이렇게 쭉 있었다고 하고 거기 보면 유방암 환자가 그러니까 위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 75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했고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용설, 고명우 제자들이 이런 수술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 러들러 교수님이 이렇게 많은 환자를 수술을 못하니 조수로 있던 이영설 이런 분들이 위암 수술을 해서 아마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인정됐던 것들이라서 이렇게 수술을 했고 우리가 가장 큰 위암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제일 많았던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간암은 보면 한 5년 동안 4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그때는 수술을 다 못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보면 이렇게 러들러 선생님이 영어로 강의하며 고명호 선생님이 통역하고 여기 보면 앉아서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렇게 고명호 선생님이 강의하면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했고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게 가장 큰 그 사람들의 미션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졸업장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 여기 내과학 주임 교수, 외과학 교임 교수를 둘 다 이 러들러 교수님이 맡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증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과 외과 구분이 없이 다 이렇게 치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러들러 교수님의 생애라는 책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917년에 이제 러들러 교수님이 수술하실 때 보면 장갑 안 끼고 하시거든요. 근데 33년 되면 이게 한 15년 정도 흘렀는데 보면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장갑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한 1920년, 30년 그 사이에 이 장갑 그 쓰는 거, 그다음 마스크 쓰는 거 이런 것들이 개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님들, 외과 교수님들이 쓰고 있는 건물이 러들러 교수동입니다. 그거를 따서 전통을 따서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러들러 교수동에 와서 여기가 우리가 그 러들러 교수님을 이제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37년에 이제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41년부터는 태평양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미국으로 다. 그래서 이 러들로 교수님도 이제 사임을 하시고 은퇴하시고 가시고 그 다음 시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명우, 이용설 이분들이 이제 그 교수로서 일을 하시고 이제 사표 이제 그 근무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고봉강 교수님이셨는데 37년에 교수를 하시다가 45년에 그 대구의학전문학교 지금의 경북대학의 어, 학장으로 가시면서 병원장 겸 학장으로 가시면서 이제 떠나셨고 대부분 보면 이때는 일제 치하였기 때문에 일본식 의국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가 전부 다 외과 교실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실이 있었고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강사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하고 의과대학 사이에 이 건물을 이어주는 그 육교가 있었는데 이걸 어들러 육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크로즈드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그 이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신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것이 이제 들어와서 위암 수술, 타창 수술을 계속 해왔고 50년에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면서 이용설 교수님이 국회의원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한기철 교수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거제도로 피난 가서 그 세브란스 병원이 거기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유승화, 윤보경, 박용원 교수님은 한국에 이제 피난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아서 서울역 앞에 있던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피난 병원을 이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노영진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옛날에는 졸업을 2월 달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 6월 28일에 졸업을 했거든요. 6월 달에 졸업했거든요. 학기가. 그래서 그 당시에 50년 6월 달에 노영진 교수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연수를 떠났어요. 그러다 6.25가 터진 거예요. 6월 25일 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국에 계셨고 그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53년 8월에 한국에 오셨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박영원, 유승화, 윤보경 이분들은 그 당시에 그 서울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좌익, 우익 이런 게 많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북한에 부역했다 안 했다 뭐 이것 때문에 군대로 다 갔어요. 군복무로. 그래서 군대 입대하셔가지고 이 노영진 교수님이 이제 외과 주임 교수가 되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굉장히 많은 위암 절제 수술, 뭐 폐 절제 수술, 뭐 션트 이런 수술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노영진 교수님이 42살에 그 간에 덩어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바이옵시 하다가 그게 해망저마였거든요. 간에 있는 혈관종. 그때는 이제 진단기술이 떨어지니까 그게 간에 암인지 혈관종인지 감별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바늘로 찌르다가 터져갖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못 오셨고 그 다음에 자리가 비니까 이제 민광식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주임 교수가 돼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쭉 역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황교철, 김충규, 홍필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2000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외과 교실 러들러에 가시게 되면 거기 민광식 주임 교수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세도회, 세브란스 외과회라는 동창회에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그 세도회가 만들어진 게 이제 민광식 교수님 환갑잔치를 하면서 만들어졌던 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선지문물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세브란스 병원에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미국하고 연결이 돼서 미국식 그 의과대학 교육 제도가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 특히 라이스라는 분은 저희 대학의 세브란스 병원의 의무 기록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해주셨다 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연희대학이 1957년에 이제 합동해서 연세대학교가 되고 1962년에 이제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세의료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죠. 60년 전에 이제 합병을 해서 작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외과에 전부 다 들어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57년에 마취과가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이렇게 해서 저희 외과에서 하나씩 다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외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흉부외과, 성형외과 하셨던 그 원로 선생님들이 저희 외과 행사하시면 다 오셔서 같이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85년에 이제 흉부외과가 떨어져 나가면서 저희가 외과학 그 교실로 되어 있었는데 그 외과 부였거든요. 외과학 교실로 되어 있었는데 흉부외과가 떨어져 나가면서 저희가 일반외과, 요즘에 선생님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일반외과라는 명칭으로 있다가 1992년에 지금의 여러 이제 교수님들의 그 학문적으로 세부 전공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세분화하고 학문 발전을 위해서 이제 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외과, 소아외과, 이식외과의 세 과가 독립이 되면서 우리가 외과학 교실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96년 6월에 일반외과, 소아외과, 이식외과라고 불리다가 2002년에 저희가 일반이란 그 외과에서 일반은 없기 때문에 일반외과라는 말은 뺐습니다. 그래서 외과, 소아외과, 이식외과 오다가 한 2014년,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요 외과에서도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1년차 돼서 보시면 뭐 다양한 외과 내에서도 다양한 전공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위장관외과 제일 많은 게 그 위암이었고 대장암, 그다음 간담천에서 외과, 위장외과, 대장외과 이렇게 나눠놨다가 15년 1년 정도 지나서 그 외과 내에 있던 갑상선내과하고 유방외과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환자 외상도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중환자 외상외과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2018년에 여기에 다시 중환자 외상외과를 분리해서 외상외과와 김인경 선생님이 하고 있는 지금 일반외과 중환자 외상외과를 중환자외과로 만들어져서 외과 내에서 분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차 선생님들 지금 강사 선생님들은 다 경험을 하셨지만 1년 선생님들은 이렇게 다양한 과를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요게 맞게끔 여러분의 스케줄을 다 조정을 놨습니다. 특히 그리고 저희 외과학 교실에는 각 병원별로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용인 세브란스, 특히 올해 1년차 선생님들은 처음으로 용인에도 배정이 됐고 3년차 선생님들이 같이 좀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할 거고 병원 내에는 분과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외과의 미래비전위원회, 학술진흥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대내협력위원회들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육에 관한 것들은 학생교육하고 전공의 교육, 전임의 교육, 대학원 교육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세대위원회에서 만들어낼 거고요. 지금은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자기의 미래의 꿈, 그다음에 역량 그런 걸 발휘할 수 있게끔 미래비전위원회에서 어떤 안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학술진흥이거든요. 그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선배들이 하신 어떤 학문에 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술진흥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전공의 수련위원회에서 그걸 다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자기의 내심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래서 저희가 따로 분리해서 우리 강상옥 교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고충 상담, 갈등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은 다 대비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상의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 외과 교실에 이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하게 이게 다 올라가 있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지금 웨백스로 다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 편집해서 여기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처음 보시는 것 같으면 여기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외과 교실 찾으셔서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번에 저희가 매년 1월 달 되면 신년 할애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 7일 첫째 주 토요일 날 합니다. 다 모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교실만 했는데 올해 이렇게 원로 교수님들 다 모시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데 그날 그 토요일이고 그래서 제한되었지만 하여튼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뜻을 합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 이제 하나의 얼굴로 이제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시면 큰 꿈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별 분과 및 스텝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희 총 아시겠지만 3개 병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촌, 강남, 용인. 그리고 올해 1년차 선생님들부터는 용인으로도 파견을 나가게 되고 정말 많은 교수님들하고 강사분들께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은 드리지 않고 설명 드려도 못 외우시니까 눈을 한번 쓱 발라보시고 3년 동안 익히시기 바랍니다. 신촌에 위장관, 아까 주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문 간담체 소화외과 교수님들과 강사 선생님들, 갑상선, 이식, 유방, 일반, 그다음에 입원 전담의 선생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강남 세브란스도 위장관외과, 대장문외과, 간담체외과, 유방외과, 갑상선외과, 소화외과, 이식, 외상, 일반외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용인도 위장관외과, 대장문외과, 갑상선, 유방, 간담체, 소화외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외과학 교실위원회는 주인 교수님이 앞서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소개 때문에 자료를 올렸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이제 교실의 일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발전, 고충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이 여러 교수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직급별 대표자들이 있어서 교실과 언제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강사 전공인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또 다른 식구인 임상 전담 간호사라든지 다른 그런 주체들도 같이 우리가 챙기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겠죠. 전공인 수련교육위원회. 전공인 선생님들은 이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허혁. 무슨 일 있으면 이분께 건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별 담당, 그리고 여기 있는 또 다른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잘 케어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교실 연례 행상이 아니죠. 행사 및 액티비티 간략하게 1월에 여러분 들어오시기 전에 아까 주인 교수님 사진 보여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1월 첫째 주 토요일이 되면 다 모여서 다 같이 떡국을 먹고 덕담을 나누고 악수를 하면서 올 한 해도 잘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신년 할애식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해 끝나고 졸업하는 선생님들, 교실원들 다 모여서 사진을 찍고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발전 세미나 대신에 이렇게 워크샵으로 오리엔테이션 대체가 됐지만 이런 세미나 여러분들 입국식들이 있고요. 이제 5월이 되면 이제 스승의 날 및 그 재상봉, 이제 의국을 졸업을 하시고 퇴국을 하시고 15년 되시는 분들, 25년 되셔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시 교실로 들어와서
우리 교실의 발전된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제 본인들 서로 소식도 전하면서 좋은 그런 행사가 또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과 8월에는 이제 은퇴하시는 교수님들의 퇴임식이 있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동안 못했었는데 원래 10월에는 그 개원이들 대상으로 하는 심포지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날의 행사가 10월 중에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춘축의 외과학회 여러분들이 다 참석을 돌아가면서 하시게 될 텐데 특히 축의 외과학회는 주로는 이제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여긴 저희가 또 동문 라운지를 따로 개소를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소식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연말이 되면 세도의 정기총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브란스 외과를 졸업하고 나가신 여러 동창들 만나는 그런 시간과 또 이제 외과 교실별 각 단위별로 12월은 정말 간이 망가지는 날이죠. 그래서 외과 송년 모임, 송년회가 아주 많습니다. 몸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이때. 그리고 이제 2월 말에 이제 오늘 이번에 강사 되시는 선생님들 전공의 수료식 이렇게 연례 행사가 있고요. 이제 교실의 액티비티는 이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이제 2년차 되면 매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저희가 다 모여서 이제 서지컬 세미나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다른 교수님들과 매칭을 해서 연구 주제를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강사 선생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 리서치 세미나 같은 형식으로 발표가 되고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 날에는 저희 교실원이 다 같이 모여서 서비스 미팅. 우리가 2달 동안, 1달 동안 어떤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고 입원 환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센서스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수술과 관련된 환자 안전과 관련된 합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있고요. 또 이제 외부 및 그 원내에 좀 유명하시고 이렇게 학식이 높으신 교수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 또 서지컬 그랜드 라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월 11일 날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또 이 7, 8월 그리고 1, 2월 달에는 이 액티비티의 방학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 교수님이 저와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아까 보여주셔서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실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들 리서치 세미나, 서지컬 세미나 모든 자료들이 이제 웹엑스를 통해서 다 녹화가 되어 있고 각가지 이런 회식 모임 같은 것들도 사진으로 영상 편집을 해서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조금이나마 즐거운 생활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